전세가도 잘 받쳐주는 단지인데 지금 가락수상용 1차의 매매가가 대략 5천에서 1억 정도가 이 단지들에 비해서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할 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수라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한 1%의 확률이라도 높다면 그쪽에 베팅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저는 25년 5월 전에 상급지 매수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렇듯 12월은 인사철이죠. 저희 회사도 인사 시즌이라서 그런지 다들 마음이 붕 뜬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저 또한 크게 다르지 않고요. 매년 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맘때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불확실성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는 불확실성을 경계하도록 발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감히 결정을 내렸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이야 생명까지 지장을 주는 결정들이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검증된 것만 먹는 게 유리했죠.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수한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여전히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싫어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먼저 행동하고 쟁취하는 사람이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확률이 여전히 높은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또다시 불확실성의 세계로 빨려 들어왔습니다. 과거 탄핵이라는 경험이 쌓여서 어느 정도 내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게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과감히 매수하는 용자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를 하는 사람들 또한 큰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고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다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죠. 9월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성까지 얹어진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가 적을 수밖에 없고 이 안개가 어느 정도 거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 또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 탄핵 전국으로 봤을 때 향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까지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국면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탄핵이 된다라고 봤을 때 대선까지 본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안개가 어느 정도 끼어 있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인데 만약 흐름으로 나타난다면 상승보다는 하락의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꼭 팔아야 되는 금매 물건들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물건들이 하나둘 거래가 되다 보면 실거래가가 조금씩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변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도세라는 키워드인데요. 지금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놓은 거죠. 한시적 유예의 기간은 25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정안이 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한시적 유예를 해놓은 것은 법 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여당에서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완화해서 다주택자의 숨통을 트여주려는 정책들을 꽤 내놓았는데 현재 야당에서 이것을 대부분 막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는 했지만 법 개정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변화가 거의 없었던 거죠. 양도세 완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양도세 완화를 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야당에 막혀서 번번이 무산이 되고 말았죠.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인 시행령을 통해서 한시적으로만 유예를 시켜 놓은 겁니다. 현재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매도를 할 때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전에 다주택자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덜 똘똘한 한 채를 매도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정 대상 지역이 강남 3구랑 용산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대가 거기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물건을 두 채, 세 채씩 가지고 있는 물량이 사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건들이 한두 건 정도만 싸게 거래돼도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물건들을 매도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들을 매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그런 단지들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저는 상급지에도 여전히 저평가된 물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4년에 서울 상급지 중에서 인기가 많은 단지들은 이미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에 다다르지 못한 것은 중하급지가 오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상급지는 이미 도망가고 중하급지만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지 중에서도 아직 못 오른 단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입주가 많아서 주변 가격이 눌려 있거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호재가 있음에도 공사비 인상 등의 사업성 이슈로 가격에 큰 변화가 없는 단지들도 있죠. 생각나는 여러 단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단지는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상용 1차라는 단지인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찰병원역,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오금역과 계룡역 사이에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고 있는 초중품화 단지입니다. 서울 내에서 혹은 서울 수도권 내에서 14억에서 15억 정도로 실거주 집을 매수하시려는 분들께 저는 이 단지를 추천해 드리고 있고, 이 단지의 특징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단지는 리모델링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 단지고, 3호선 도보 5분밖에 걸리지 않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고 있는 초중품화 단지로, 연식은 다소 오래되긴 했지만 굉장히 실거주하기에 괜찮은 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의 현재 시세는 수리된 중층 기준으로 14억 5천에서 15억 정도고,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가격에서 더 오를 확률보다는 유지되거나 조금 더 조정된 가격에서 금매 같은 것들이 체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제가 이 단지를 추천하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가치의 크기 대비해서 현재의 가격이 저렴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97년식으로 연식이 오래됐다는 아주 명확한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굉장히 많은 단지입니다. 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리모델링의 호재까지 가지고 있죠. 무엇보다 현재 시세가 비교군에 비해서 대략 5천에서 1억 정도는 저렴하다라는 점이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시점이 24년 12월 기준이기 때문에 보는 시점에 따라서 저평가 여부는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락상용 1차는 강서구 마곡에 있는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랑 판교가 있죠. 서판교, 동판교가 있는데 동판교에 위치한 보틀 2단지 이지더원, 이런 단지들과 비교 평가가 가능한데, 사실 가락상용 1차가 이 단지들에 비해서 결코 전고점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밀리는 단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오래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실거주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전세가도 잘 받쳐주는 단지인데, 지금 가락상용 1차의 매매가가 대략 5천에서 1억 정도가 이 단지들에 비해서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 전체, 더 넓게 봐서 수도권 전체로 시야를 확대해 보면 같은 가격대에서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샴푸 하나를 사더라도 정말 몇 개 후보군을 올려놓고 가격, 성능, 기능 이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비교하는데, 정작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본인이 잘 안다고 생각하거나 관심 있는 단지 몇 개만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너무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해서 실거주를 하면 보통 5 년에서 10년 정도는 거주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1-2년 뒤만 보고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5년 뒤 혹은 10년 뒤 시세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의 시세와 거래량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수와 매도의 줄다리기를 통해서 결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전국에 숨겨진 보석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못 볼 뿐인 거죠.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많은 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 포스팅 혹은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오늘 같은 영상 많이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